네, 한반도 안보 관련 소식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 22일 보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6월 중순쯤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뜸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벌써 2번 지금 현지 시간으로 이제 4일, 5일에 그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5월 22일 날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좀 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주말에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중에 발표를 하는 것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좀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간과 장소는 다 발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억류 미국인 석방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무관할까요? 억류 미국인은 이제 장소랑도 다 관계가 있고요. 시간도 다 관계가 있죠. 이미 보도에 의하면은 억류 미국인들은 이제 평양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북한이 늘 그 억류된 인질들을 풀어줄 때는 노동교화소에서 평양으로 옮겨갖고 좀 회복을 시킨 후에 풀어줍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풀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왕이면 그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가 됐던 여전히 판문점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가 됐던 간에 본인이 직접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좀 연출할, 좀 더 극적인 장면. 그런 장면을 연출할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인질 문제는 비핵화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만큼 또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그런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과 북한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곳에 청와대는 현재 어떤 반응일까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그러한 결정을 우리 정부는 존중할 겁니다. 북미 회담 일정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자, 정부는 미북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설득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고려한다면서 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 싱가포르가 또 급부상하고 있는 듯한 이런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언급을 하면서 판문점으로 사실상 장소가 확정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흐름이 크게 나왔었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다시 또 판문점보다는 오히려 싱가포르가 좀 더 유력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에는 결국 지금 백악관의 참모들이 굉장히 판문점 회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2가지 정도로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자칫 그렇게 됐을 때 이 한국의 어떤 중재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판문점에서 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제에 대해서 확실한 조율이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바대로 전폭적인 어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판문점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칫하면은 오히려 북한의 정치적인 어떤 이 승리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좀 조율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판문점보다는 싱가포르이 좀 더 유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본다면 판문점 가능성이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문점 가능성은 지난주보다 조금 낮아지고 싱가포르에서 열릴 가능성은 지난주보다 조금 높아진 이런 상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판문점이 나를 위해서 좀 더 극적인 효과, 손을 잡고 3명의 인질들과 함께 나오는 극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근데 참모들은 조금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 그 판문점이 이제 장소를 고민을 할 때 판문점을
상정을 했다가 가장 먼저 또 탈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은 이것이 단순한 그냥 정상회담이 아니라 일종의 적대국 간의 아주 중요한 국가 안보를 세계 안보를 걸린 문제를 협상을 하는 그런 담판을 하는 그런 회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제3의 중립적인 장소에서 하고 방금 우리 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회담이 결렬될 경우에는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판문점은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쪽 북측에서 할지 아니면 한국 측에서 할지 그것도 좀 걸리는 문제고 판문점 자체를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조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그 안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라도 판문점 회담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판문점이 다시 부각이 된 건 역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워낙 그것이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기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극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좋겠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한번 자기가 물어보겠다. 판문점은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주변 참모나 역시 국제 정세의 기본적인 그런 관례상은 제3국이 맞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뭐 보통 어려운 우리가 질문입니다. 아니 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그 많이들 얘기하는데 기승전 트럼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통상적인 대통령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규칙이라든지 국제사회의 규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그런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늘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자신의 그런 불예측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요. 최근 우리나라나 미국에 대한 비난을 정말 자제를 해왔는데 갑자기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또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이제 문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내놨는데요. 예.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략자산 등을 전개하는 등 반공화국 어떤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이 예. 부분은 사실 지난 3월에 이제 이른바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확정을 된 이후에 북한에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강한 이 비난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강력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라. 예. 뭐 이런 일종의 이제 압박 작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이제 비행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뭐 비행기도 뭐 일종의 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예. 또 이 PVID 해가지고 퍼머넌트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ICBM하고 핵만 포기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화학무기 뭐 다 없애려는 거야 하면서 좀 반발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외부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이죠. 예. 이것이 그 북한이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공포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 저희가 조금 더 이것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3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나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왔습니다. 특히 예. 정부 차원에서는 자제해 왔고 물론 이제 뭐 관영 매체 우리 민족끼리 그런 데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뭐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역시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 세 예.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재 압박 지속에 대해서 예. 북한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담화를 통해서 지금 미북 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예. 제재 압박 지속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을 한 것은 그만큼 미국은 계속 일관된 입장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압박을 지속해야 된다. 예. 이제 북한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F-22를 비롯해서 전략자산 전개하는 거. 예. 이것은 북한의 체제 보장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F-22 같은 것을 들여보내지 말라. 당장 지금 8월 달에 UFC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것에 또해서 미북 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세 번째 제가 주목한 것은 인권 문제를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인권 소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도 미국이 지금 여러 번 암시를 했습니다만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인권 문제도 다루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의제를 북한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공식 매체를 통해서 보낸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조금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내일 석방될 것이다. 예.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내일 석방될 것이다 그랬는데 깜깜무소식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3명을 어떻게든 자기가 손잡고 좀 나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니 시장이 만약에 내일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겠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이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근데 줄리아니 시장이 뭐 본인의 말한 것이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인질에 대해서는 지금 극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뭐 사실 미국 정상회담 이전에도 석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단순히 이 정말 인권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효과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질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작년에 오토 원비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빨리라도 데리고 올 것이 뭐 미국은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북한 입장에선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며칠 있다가 사망을 했으면 사실 거의 뭐 죽기 직전에 사람을 풀어준 꼴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언론 보도가 굉장히 악화됐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주한 미군의 병력을 감축 옵션 준비해라, 이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는데 펜타곤은 또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예. 가장 좀 요새 좀 의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 주한미군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네.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 얘기가 이렇게 계속 오고 가는 게 두 사람들의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북 회담의 협상 의제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의미는 협상 의제의 테이블에만 올라가 있지 않은 거지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과의 협상을 하면서 결국 핵심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 부처가 모든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라. 그러면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해서 전략자산 한미 동맹의 어떤 문제들을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그런 그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당장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아주 중요한 그런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는 예. 다양한 옵션과 혹시라도 그럼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그럴 경우에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연계되는가.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전 선언과 앞으로 연결되는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것이 그 미북 협상에서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핵심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인데 그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안 좋고요. 예.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도 우리 뭐 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선을 긋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주한미군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담금 문제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연관돼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 이 자필 편지를 쓴 내용이 공개됐다면서요. 이게 일본 이제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지난 2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지방 조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라는 내용의 이제 자필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 등이 오기 이틀 전 일인데 그 당시 상황이 1월 달부터 해서 중국의 곡물 수입 이런 것도 다 금지가 되고 또 중국이 개발권을 갖고 있는 무산 광산의 채굴 기간 이것도 끝나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노동당 지방 조직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제2의 어떤 춘군기 고난의 행군기가 온다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행군은 제2의 행군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기다리면 어떤
세계에 자랑할 승리를 경축하는 조선인민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예. 이러면서 뭔가 이제 상당한 폭의 정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그 당시에 천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혁 개방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 기구죠 ICAO에 새 항로를 열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 서울과 평양 간에 뭐 직항로가 열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창 전에도 아마 이것을 북한 측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것이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한국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기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고요. 예. 그리고 유엔 제재 결의안 2321호에서도 북한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의 화물은 검색하게 돼 있고 또 고려항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과 미국 모두 제재 대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CAO가 그 유엔 산하의 전문 기구인데 거기서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제재가 2중 3중으로 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전에 이 그 왔다 갔다 할 때는 민간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1년에 한 70억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예. 그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죠. 예,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쪽으로는 항공기들이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얼마 그렇죠. 전에 우리 그 공연단이 평양 공연을 할 때 예. 그 항공기를 수배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미국의 제재 예외 대상으로 해서 갔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남북 관계 전반도 그렇고 지난번 4.27 그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남북 관계 개선 요소도 결국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소 의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릴 적에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밝혀졌다면서요? 김정은의 모친 고용희가 김정은이 이제 김정일의 아들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교육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좀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보통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로 유학을 보냈고. 근데 보통 삶을 안 살고 있네요, 지금. 지금 그렇게 됐죠.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유학을 했고 한 4년 정도 그 예. 국제학교에 다녔는데 그 학교가 이제 독일어로 공부를 했지만 영어도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독일어와 영어를 그렇다면 한 4년 이상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서 영어로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도올 김용욱 한신대 석좌 교수가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당시에 김정은을 가르쳤던 담임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어떤 목표를 세우면 예. 반드시 달성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농구를 또 굉장히 그 당시에 좋아했다. 뭐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던 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저 나이 때 외국에서 한 4년 정도 유학을 했으면 독일어나 영어는 분명히 뭐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